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 드립니다.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네. 날씨가 조금 풀리니까 봄인가 싶었는데 반가운 봄보다 불청객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봄 하면 떠오르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인데요. 미세먼지, 예. 황사, 꽃가루가 있겠죠. 아유, 원하지 않는 3대 손님이에요. 네네. 자, 봄만 되면 기침에 눈병에 고생하시는 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네. 화난 거 고정하시고 자, 지금부터 봄철 불청객 확실하게 내쫓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송영섭 한의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아침 여왕 김미숙 씨. 안녕하세요. 굿모닝.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화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사실 해마다 봄이면은 각종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 이게 난리인데 네네. 원장님께서는 이 중에 팁으로 하나만 딱 나는 이것만은 꼭 지키면서 관리한다. 뭔가 뭐가 있을까요? 관리법이 있으실 하나 것 가지고 같아요. 안 되는데 네 개나 있는데 아니, 하나만 알려주세요. 네. 물을 많이 마신다. 물! 예. 아, 나머지는 또 뭐예요? 나머지는 이제 외출하자마자 샤워하고 아, 샤워. 옷 털고 네. 손 잘 씻고. 예,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예. 우리 송 원장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마스크입니다. 아, 마스크. 아, 최근에 네. 또 예비군을 갔다 왔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네. 가서 한참 고생했습니다. 아직도 예비군이에요? 아직도 예비군입니다. 좋네. 예. 예. 저는 왜 안 물어보세요?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요, 집에 공기청정기를 켜놓고요. 아, 집안에. 밖으로 안 나간다. 집에만 있는다. 아, 밖에 외출을 아예 안 네, 한다? 네. 이거 뭐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 잠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요즘에 목이 좀 칼칼해서 네. 실내 공기청정기 켜놓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 아무래도 기관지나 이런 그렇죠, 데가 안 좋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왜 네. 요즘철에 이렇게 안 좋은 분들이 많을까요? 봄은 이제 건조해서 그래요. 음. 원래 우리가 이제 생활할 때 제일 적당한 습도는 한 50%에서 60% 정도의 습도가 좋은데 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조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할 때 이제 기도에 이제 점막이 있는데 이게 건조해지다 보니까 원래는 걸러내야 되는 물질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쪽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도 쉽게 침투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감기 같은 것도 더 쉽게 걸릴 수가 있고요. 또 일교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면역력이 또 떨어지고 겨울에 비해서는 또 봄에 또 활동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필요한 에너지도 더 많은데 그만큼 보충이 안 되고 그러면은 더 감기나 아니면 기관지염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렇다 보면 이 원장님의 방법이 정말 제대로네요. 물을 계속 먹는다. 네.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 이 세 가지를 봄철 트러블 메이커로 지정을 해봤는데요. 네. 진실과 거짓, 속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승남 원장님 준비되셨죠? 자, 첫 번째. 네. 자, 오늘도 몇 가지 준비하셨는데 날씨 맑은 날은 미세먼지, 황사 안전하다. 그렇죠. 이게 딱 눈으로 봤는데 날씨가 맑아.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다 보여. 시야가 확보되고. 이러면은 미세먼지, 황사가 없는 게 아닌가. 미세먼지는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맑아도 너무 입자가 얇아서. 그러네요. 자, 뭐죠? 네, 우리가 이제 날이 흐리다고 네. 미세먼지가 더 많은 게 아니고요. 예. 그 차이는 뭐냐면 황사는 그 크기가 예.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커요. 커. 그래도 예. 황사가 많은 날이 뿌옇게 보이는 거고요. 미세먼지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날씨가 맑은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초미세먼지는 또 2.5 마이크로예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한 20분에서 30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항상 중요한 게 미세먼지 경보를 꼭 봐야 돼요.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중간이 그렇죠. 중간. 아니죠. 안전하지 황사는 않죠. 안전할 수 있잖아요. 아예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선생님. 크기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중요한 예. 게 또 뭐냐면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뒤에 설명 나오겠지만은 예. 그 가임 여성이 예.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많을 때 그걸 많이 맞게 되면요, 예. 애가 조산화나 애가 저체중화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김미숙 씨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확인하세요? 많다 적다를. 방법 있어요? 저는요, 네. 저는 요즘 기상청을 봐요. 환경부에서요. 그 스마트폰 네,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예. 확인하시죠. 환경부에서 매일 대기 오염과 황사 자체를요, 네. 홈페이지에다가요, 에어 코리아라고 해가지고요, 매일 발표를 해요. 네, 그리고요, 저는 저기 휴대폰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설치를 했거든요. 네, 그게 네. 뭐더라? 혹시 혜정 씨는 아세요? 모르시는 거다. 제가 그건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지금 나오네. 화면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실시간 대기 네. 정보. 네, 저기에 보면은 에어 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언제든지 이거를 다운받아서 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진짜 미세먼지 많은 날은 저 왼쪽에 있는 이모티콘이 네. 이 마스크를 그래요? 쓰고 있더라고요. 그 문자 알림을 신청하면 더 편리하네요. 그러네요. 문자로 네. 알려주기도 하는군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혜정 씨가 늘 방송에서 가르쳐 주실 거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네요. 네, 네.
근데 본인도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대기오염 물질 농도를 네. 보면은요, 심각한 날도 있고, 보통인 날도 네. 있고, 좋은 날도 있긴 한데, 기준치 이하의 미세먼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중금속 농축 뭐 이런 거 배웠죠. 그러니까 네. 몸 안으로 들어오는데 배출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크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네네. 또 이것 때문에 바로 어떤 질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렇게 근데 나중에 생각을 쌓이는 안 게 하는 문제인 건데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1급 발암 물질입니다.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고 심하지 않는 날이라 그래도 네, 네. 우리가 이제 원장님이랑 저랑 이제 다시 얘기해 드릴 거지만 네.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또 네. 예방법을 정확하게 알고서는 따라가셔야 될 겁니다. 예, 여기서 예방법을 안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맞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네. 보시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미세먼지가 치매도 유발한다. 치매도 유발할까요? 아까 아기한테는 해롭다고 했는데 치매 이건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안 보이니까 네. 혈관을 타고 가서 머릿속에 가면 치매가 나올 수도 있겠죠. 아, 나 갑자기 똑똑해지네. 공부 많이 하고 저도 오셨는데요. 예, 저도 현웅 씨 순간적으로. 말씀 맞을 것 맞는 것 같아요. 같죠? 예. 오로 한번 혜정 가보죠. 씨는? 네. 저도 오. 예, 맞습니다. 와. 네, 그러게요. 그럴 이게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영국에서 레커스타 대학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 37명 치매로 네. 가서 연구를 해봤어요. 뇌를 갖다 해봤더니 네네. 뇌 속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산화철이라는 게 이제 되는 그 나노 입자라는 게 있어요. 아주 작은 거. 정말 작은 예, 아주 작은 네. 거. 나노라는 거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네. 해보니까 뇌세포 1g에 수백만 개의 그 철 나노 입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냐. 이게 중금속이니까 예. 그것이 바로 뇌 속의 단백질을 갖다 파괴해서 아밀로이드 물질 만들어가지고 예. 뇌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치매, 미세먼지는 치매도 유발합니다. 아, 그러니까 더 조심하셔라 이런 예,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네네. 자, 그 다음은 방에서 빨래를 말리면 미세먼지가 저건 제가 심해진다. 쓰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네. X일 것 같아요. 습기가 많아지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방에서 빨래를 말리는 거는 이제 이 가습기 역할을 하라고 네. 그런 경우가 꽤 있는데. 아, 너무들 똑똑하십니다. 예. 거짓 맞습니다. 거짓이에요? 예.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방에서 빨래를 말리면 심해지지 않는다. 미세먼지가 진다는 맞는 얘기죠. 거 우리가 다 맞는 아, 거예요. 맞아요. 지금? 오늘 우리 너무 잘 오, 맞춘다. 그러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네. 이제 방 안에서 저 빨래를 하고서는 털면 안 돼요. 아, 털지는 말아라. 털면 안 되고 만약에 털라고 하시면 아까 우리 김민숙 씨께서 말씀해 네. 주신 그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서 그 미세먼지가 많지 않은 그럴 때 이제 환기를 시키면서 좀 털어주시고 중요한 거는 그 습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나면은 그 공기도 좀 맑아지고 그렇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분에 이제 먼지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안쪽으로 이제 쌓이게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천연 가습기 효과를 본다고 볼 그건 수 있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송 원장이 결혼 안 해서 모르는데요. 빨래는 한 다음에 터는 맛이거든요. 딱 요때 이 만족감이 느끼고 성취감이 약간 있는데. 창문 빨래 열고 자주 하시나 봐요. 이게 저희 아이고,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습기는 좋아져가지고서 네네. 미세먼지는 잡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미세먼지하고 그걸 갖다가 그 빨래가 먹은 다음에 예. 거기 곰팡이나 세균 같은 게 있거든요. 예. 얘가 먹고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한 다음에 밖에서 가서 꼭 터지는 게. 밖에다가 털어라. 꼭 튀는 게 중요합니다. 안에서 털지 말고. 예, 예. 근데 아까 그 김민숙 씨께서 본인은 미세먼지가 걱정된다고 하면 안 나간다 그랬는데 네. 그럼 방은 미세먼지로부터 과연 안전한가? 과연 안전한가? 과연 안전한가?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안전한가? 예. 뭐가 문제가 되냐? 예. 우리가 담배 안전하지 피는 거하고 않군요. 담배 피면 안 되고. 예, 침대 초미세먼지하고 병을 생기를 해봤더니 침대에 미세먼지가 있어요? 침대는 왜 맞냐면요. 침대 있잖아요. 예. 거기 쿠션 있잖아요. 지금 네. 보니까 그 안에 흡연이 10배가 넘네요. 예, 각질하고 찐득이 죽은 시체하고 그 배설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흡연보다 침대 네네. 미세먼지가 폐할 무려 몇 배? 39배. 와, 근데 10배 만성피지라는 4배, 8배. 천식은 2배, 5배이기 때문에 네. 침대에 있는 초미세먼지가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침대를 그냥 타지 말고 침대에다 꼭 이렇게 청소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침대 전용 청소기가 그렇죠. 있어요. 야. 그래가지고 저는요 이불을 자주 터는데요. 네, 저희 네. 이불은 여자들이 털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은 꼭 남편이 이불 털기를 하는데 네, 이불 네. 털지 않는 날은 벌금 10,000원을 받아요. 매일 터세요, 이불을? 일주일에 2번 정도요. 그래서 진짜 이제 부지런하시다. 본인이 10,000원 벌금 내기 싫어서 네. 꼭 일주일에 2번은 이불을 아니, 요즘에 사정이 안 좋으세요, 왕 선배님? 네. 만 원을 드리고 그냥.
그렇게 뭔가 아니, 규칙을 정해놔야 애정이 서로 되겠더라고요. 있으셔서. 예. 그러니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예. 침대 있잖아요. 예. 침대 자체를 침대 청소하는 전문 회사에 예.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침대 같은 게 나 안 나오기 때문에. 침대는 안전하겠지라는 생각했는데 그게 네, 아니다라는 네. 생각이 드니까 더 섬찟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자 네. 침대 외에도 미세먼지를 만드는 의외의 생활용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네. 될 것 같아요. 어떤 생활용품이 어느 정도의 미세먼지를 만들어내는지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확인해 네. 보시죠. 놀랍습니다. 지금 그 향초하고 진공청소기가 스튜디오에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아 진짜 몰랐던 근데, 사실이에요. 네, 둘 향초 다. 같은 경우는 자기 네. 전에 머리맡에 많이 두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네. 진짜 제 아내가 너무 그 로맨틱한 분위기 꾸미는 네. 걸 좋아해가지고 네. 밥 먹을 때 향초를 꼭 켜요. 식탁에서 나를 죽이려고. 저는 거의 하루 종일 농담입니다. 켜놔요, 향초는. 아, 그러니까 제가 여성분들이 아로마, 향초 향을 다- 좋아하니까. 네, 비 오고 어떻게 이런 되지? 날에 네. 하루 종일 집에 그러니까 켜놓으면 공기청정기 그런데요. 틀어놨다고 해서 진공청소기 막 돌리고 그러니까. 향초 켜놓고 그랬는데. 그 진공청소기는 뒤쪽으로 바람이 안 나오면은 네. 못 빨아들이잖아요. 네. 그걸.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이 구조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이제 향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만들 때 보면은 뭐 파라핀이나 네. 아니면 네. 왁스 같은 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태우고 훅 불어서 끄면은 연기가 확 나죠. 맞아. 그 일산화탄소나 이산화질소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초미세먼지들이 쌓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워머 있어요, 워머. 네. 그 전구 이렇게 나가지고서는 네. 예, 켜놓으면은 알아서 이제 조금씩 녹으면서 향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열을 이용하는 예, 맞습니다. 거죠. 전 병원에다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초를 켜놓고 키지 있어요. 말고 네. 열을 예, 이용해서 지금 이 화면에 네. 나가는 네. 저 모양이 워머군요. 네. 아, 저렇게 해서 이렇게 초를 향초를 좀 녹여서 사용하시면은 향을 미세먼지에서 내는 조금 거군요. 자유로울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청소기 같은 경우는 네, 네. 초미세먼지 여과를 할 수 있는 청소기가 있어요. 네. 진공청소기가 있어요. 아, 그거를 그걸 확인해서. 구입을 기능이 또 하셔가지고서는 있군요. 쓰시는 게 좋고 또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 날이다 하면은 진공청소기를 돌리지 마시고 웬만하면. 그냥 물걸레 물걸레 차라리.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지금 진공청소기도 정말 꼼꼼하게 그 사양을 체크해보고 사야겠네요. 저의 네. 미세먼지 3단계 제거법은요. 네. 저는 식구들이 밖에서 이제 외출해서 들어오면요. 현관문 앞에서 털어라. 밖으로 이제 털고. 옷을 다 벗고 털고요. 네. 그다음에 바로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목욕탕으로 가요. 그다음에 이거는 샤워를 완전히 시키고요. 입성하기가 쉽지 않네요. 네. 샤워를 완전히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 하루에 한 2번 정도는요. 아, 뭔가요? 이렇게 계피와 네. 소독제, 에탄올을요. 섞어서 제가 섞어서. 이제 물을 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네. 이렇게 온 방 안에 이렇게 야, 정말. 위에 그러면 이게 철저하시네요. 미세먼지를 잡아서 네, 떨어뜨리는 잡아서 거죠? 그런 후에 네. 한 30분쯤 있다가 네. 마른 걸레로 바닥을 전부 다 닦는 거예요. 야, 네. 그러니까 왕성배님이 살이 빠지시는구나. 방에 들어갈 때까지 한 1시간 걸리겠네. 외출한 그러게요. 다음에 방에 들어갈 때까지. 네, 그래서 네. 네, 그러네. 근데 정말 가족 건강 위해서는 꼼꼼하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너무 네, 잘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또 이제 황사가 네. 많은 날에요. 네. 집 안에만 있고 싶잖아요. 네. 환기도 하기 싫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또 답답하죠, 환기를 안 할 환기가. 수도 없고. 원래는 이제 황사가 많을 때는 네. 일단 문을 닫아놓으라고 돼 있어요. 그냥 네. 들어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닫아놓더라도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 기어 들어옵니다. 밑으로. 예, 기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환기는 시켜야 되는데 예.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 시간이요. 안개 언제 많이 끼죠? 안개 새벽에요. 네, 새벽에. 새벽에 아침에 많이 네, 끼잖아요. 네. 그때 왜 그러냐?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황사나 미세먼지 밑에 깔려 있어요. 아. 깔려 있기 때문에 그때는 환기시키면 무지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러네. 밑에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밤이랑 새벽에 11시에서 4시까지가 햇볕 있을 아. 때. 그때는 낮에, 얘가 낮에. 네네. 더 덮여져가서 위로 싹 올라가기 올라오는 때문에 네, 이럴 네. 때 한 30분씩 시키는 게 제일 공기가 좋습니다. 차가울 때 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그거 운동도 기억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면 좋겠네요. 예. 그런데 새벽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조심해요. 조심하셔야겠네요. 예. 예. 네, 자, 네. 네 번째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번째입니다. 하나 더 있죠?
꽃가루 알레르기 없으면 꽃 없으면 괜찮아진다. 꽃가루 그렇지 알레르기는 않을까요? 꽃 없으면 괜찮아진다. 이거는 알레르기 얘기네요. 그렇죠. 네. 꽃가루 알레르기니까. 그럼 꽃이 없으면 괜찮아지겠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렇죠. 네. 네. 거짓입니다. 아니에요? 아, 이것도 왜 거짓입니까? 그 이제 알러지 같은 경우, 꽃가루 알러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들어왔을 때 몸에서 이상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뭐 비염이나 아니면 재채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네네. 모든 꽃가루 때문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런가 봐요. 지금 제작진도 이거를 이어피스라는 걸 끼고 하잖아요. 네. 지금 여기 꽃가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주였으면 재채기하고 난리가 나거든요. 재채기 소리가 들려요. 그건 네. 먼지죠, 먼지. 요즘 이제 날씨 좋아지면서 네. 이제 꽃놀이, 꽃 구경하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데서 이제 많이 보는 뭐 벚꽃이나 진달래, 개나리 이런 데서 나타나는 이제 꽃가루 같은 경우는 네네. 알러지를 그렇게 유발시키진 않아요. 왜냐면 꽃가루 오히려. 자체가 좀 크고 이 꽃들은 이제 충매화라고 해가지고 네. 벌레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수정을 시켜주는 그런 이제 꽃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소나무, 뭐 잣나무, 느릅나무 같은 그런 나무들에서 나오는 꽃가루들이 네. 이제 바람에 엄청나게 통해 가지고서는 네, 이제 그쵸. 수정을 요즘 또 일으키게 봄바람이 되거든요. 많이 풍매화로 부는데. 이제 되는 건데 그것들이 예, 예. 이제 우리 몸 속으로 들어왔을 때 아. 미세먼지와 같은 초미세먼지와 같은 역할을 해서 알러지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새벽 때 많이 꽃가루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새벽이랑 오전 중에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모든 꽃이 다 죄인은 아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오해하지 말자. 예. 그 중에 이제 꽃이 아니라 오히려 나무들에서 예. 날리는 꽃가루를 조심해라. 네. 이렇게 네. 얘기하면 그러면은 될것 같습니다. 꽃가루로 우리가 어떤 병까지 걸리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바로 눈으로 오게 되면 네. 결막염, 눈병. 알레르기. 아, 코로 오게 되면 알레르기 비염. 비염. 피부로 오게 되면 피부염. 아유. 이게 만약에 폐로 들어가게 되면 천식 이런 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네 개는 이웃사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걸리면 나머지 다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미세먼지, 꽃가루 심한 날 최고의 비책이 외출 자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쵸. 그렇다고 출근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네. 미세먼지를 철벽 방어한 연예인의 모습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자 하나하나 잘 대처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판넬이 준비가 돼 있죠? 많이 보던 사람입니다. 네. 김효영 자, 씨예요? 이제 GD입니다. GD. 약간 공항 패션 같은 네, 느낌인데요. 공항 패션이에요. 자, 모자, 화장, 마스크, 모지코트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저희가 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가벼운 화장, 모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우선 아, 일단은 엄지척. 엄지척입니다. 예. 살림구도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가벼운 화장도 엄지척. 엄지척입니다. 잘했단 얘기죠? 예. 네. 예. 두 가지는 약간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요. 네. 이제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는 미세먼지들을 막아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모자 같은 경우는 이게 두피나 이런 쪽에 이렇게 닿아서 좀 자극이 될 수 있는 거를 좀 네네. 막아줄 수가 있는 거고 네. 화장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커버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좀 미세먼지를 막아준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마스크도 뭐 우리 소 원장도 하신다 그랬으니까. 엄지척 아닐까요? 엄지척 역시 마찬가지로. 네. 네. 근데 뭐 다 제대로 된 것 같은데 모지코트도 엄지척 아닌가요? 그렇지, 막아주니까. 그치? 네. 한번 뜯어보죠. 모지코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지코트는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왜 우리 네, 모지코트 입다 보면은 네. 정전기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한번 털어보면 먼지 엄청나지 않나요? 네. 그럼 답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모지코트 재질이 같은 문제인가요? 경우는 모지코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달라붙게 하니까. 먼지를 다 달라붙게 하고 흡수를 해버리니까 네. 몸이 굉장히 이제 예민하시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네. 더 독이 된다고 볼 수가 GD 있습니다. 같은 분은 괜찮은데요? 모지코트 한 번 입고 그냥 먼지 잔뜩 묻힌 다음에 버리면 GD는 되잖아요. 뭘 해도 괜찮죠. 근데 저 버리는 게 같은 문제가 경우는 아니라 저거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쵸. 자기 푸에 닿기 때문에 또 피부염을 또 일으킬 수 있어요. 안 좋은 거죠. 아우, 근데 저 같은 네. 경우는요, 저도 이제 먼지가 많은 날 마스크를 착용하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화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마스크를 쓰면 이 마스크에 아, 그렇죠. 화장이 묻을 것 같고 해서 예, 예. 티슈를 좀 이렇게 대고 하는 편이거든요. 네. 자, 그럼 마스크를 제대로 쓰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예, 좋을 것 예, 같아요. 일단 알려드릴게요. 예,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제대로 쓰는지. 마스크는 예. 일단 이렇게 해서 여기 딱딱한 심 있는 데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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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있는 데가 위에 콧등으로 와야 돼요. 어떻게? 심 있는데. 심? 위에 심 있잖아, 심. 딱딱한 아, 네네. 막대기 같은 거. 네. 심이 양쪽으로 딱- 아니, 그거밖에 위쪽에 없어요. 네, 지금 위에. 막대기가 있네. 예, 아, 그에 몰랐네요. 딱 붙인 다음에 예. 그다음에 귀에다 걸고 여기다 이제 모자라면 좀 당겨주는 거야, 자기가 당겨주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네. 다 되는 데가 없는데 이렇게 눌러주세요. 밀착, 위쪽을. 딱 한 다음에 안경 끼신 분들이 문제네. 안경 밑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 안경을 들었다가 예, 이렇게 놓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걸 막았을 때 후 불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옆으로 세질 않아야 돼요. 새 나가는지 안 새 네, 해당하느냐.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하고 했다. 그럼 위로 세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예. 문제는 뭐냐. 예. 예를 들어 여기다가 휴지를 댔다. 예. 뭐 화장 지워질까봐. 네, 저는 좀 그럼 어떻게 그렇게 돼? 쓰거든요. 휴지를 대고 하면 뜨겠죠. 여기가 뜨거든요. 예. 위에가 뜨잖아. 네. 그러니까 새이기 때문에 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를 대면 절대 안 됩니다. 손수건이나. 예.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게 이 마스크 쓸 때 우리가 일반 마스크, 이 천 마스크잖아요. 네. 그다음에 황사 마스크, 그다음에 KF80, 네. KF94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런 천 마스크는 솔직한 얘기로 그냥 황사 덩어리 10마이크로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밀리미터. 네. 좀 큰 거는 조금 막을 수가 있지만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황사 마스크도 미세먼지 약간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초미세먼지 못 막습니다. 네. 여기 보면 아까 KF 우리가 80하고 써 있는 거 있어요. 네. 우리가 초미세먼지가 작은 입자 얼마라고 그랬죠? 0.25. 0.25.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10마이크로미터 네. 그 사이거든요. 네. 근데 초미세먼지를 갖다 잡을 수 있는 우리가 KF80은 0.6 마이크로미터를 갖다 KF80 그랬잖아요. 네. 80%를 막는 거예요. KF 80. 80. 네, 그럼 네. KF 100은 없습니까? 100은 KF94는 있어요. 95하고. 거기가 제일 큰 KF94는 0.4 마이크로미터를 갖다가 94% 막는 게 있어요. 오, 그게 좋네. 그럼 그러니까 비쌀 거 아니에요? N95가 있어요. 이건 외국 건데 그건 역시 0.4 마이크로도 95% 막는 거. 그러니까 주치가 높을수록 잘 막는 거다. 그러니까 KF라는 거를 확인해라. 그렇습니다. KF라고 써 있는 거. 예, 예. 그 포장지에 예. KF를 확인하고 그게 수치가 높을수록 더 좋다. 네. 많이 막을 수 있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네. 또 궁금한 게 두 가지 이게요. 제가 네. 주부들은 잠시 외출하잖아요. 그러면 딱 한 번 쓰고 나면 아까워요. 빨아서. 아니 종이로 된 거니까 네. 이거 뭐 한 두 번, 세 번 정도 써도 될까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잠깐 썼다가 네. 그 하루 중안에서 잠깐 썼다가 다시 쓰는 정도 그런 정도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분들은 그걸 며칠씩 쓰시는 분들도 있고 네. 세척을 해가지고서는 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요. 굳이 뭐 이렇게 KF80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예. 미세먼지까지 전부 다 막아주려고 이렇게 구입을 해서 쓰는 예. 건데 그냥 천 마스크 쓰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지는 기능을 갖게 된다는 근데 일단은 투과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끼고 밖에서 생활하다가 네네. 들어올 때 김미숙 씨 댁 같은 경우에 왕정은 선배가 들어올 때 이렇게 쓰고 있다가 네네. 아니 밖에다가 이렇게 고스란히 집 밖에다 놔두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 이렇게 싹 해가지고 다시 쓰고 이러면은 집안으로 안 가지고 들어오니까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아니요, 한데. 마스크는 나 자신을 황사로부터 보호하는 거니까. 그 이게 비싸잖아요, 약간. 네, 약간. 그렇죠. 예. 가격 때문에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몸을 생각하면은 그건 절대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이거는 생각합니다. 일회용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네네. 거죠. 네.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네. 네네. 높다. 네. 외출해야 된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요거 좀 사놓으셨다가 그날 끼고 나가시고 그죠? 그쵸. 이렇게 좀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네, 봄하면 또 봄나물이 생각나는데요. 이제 면역력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요 봄나물 면역력 상승에 도움이 되면 일단 면역력을 통해서 내 몸을 더 강하게 하면은 어쨌거나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이런 적들로부터 나를 좀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맞습니다. 들어요. 네, 네. 오늘 은뜨과간에 뭐 준비해 오셨나요? 제가 오늘 준비해온 뭘까요? 비법은 바로 우와, 봄나물인데요. 맛있네. 네개 달래 두릅. 네. 봄나물들입니다. 진짜 봄나물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은 네. 겨울에 비해서 이제 에너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도래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양소를 많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충곤증이 자꾸 오죠. 자꾸 이제 금방 좀 지치고 피곤해지고 또 면역력이 이제 자꾸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네. 그럴 때 이제 좋은 게 제철 나물들, 봄나물들입니다. 뭐 냉이, 네. 뭐 두릅, 달래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네. 냉이 같은 경우는 면역력 향상이 굉장히 좋고 비타민 뭐 A, B2, 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릅 같은 경우 두릅 요즘 초장이나 이런 데 많이 네. 찍어서 맛있죠. 드시죠. 고기 같아, 고기. 저는 삶아가지고 네. 포장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죠. 예. 두릅 같은 경우는 사포닌이 많이 들어 있어서 네. 역시 기력을 좀 높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보고요. 달래 같은 경우, 달래장 만들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예, 달래는 비타민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연 비타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개 전부 다 사실은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게 좋긴 좋은데, 생으로요? 네, 그냥 묻혀서 그냥 이렇게 네. 묻혀서 드시는 거 있죠. 근데 네. 그럴 때 식초를 조금 넣어가지고 드시면 봄에 조금 더 좋습니다. 아. 예. 그리고 생으로 드셔도 좋고 네. 살짝 이렇게 데쳐서 네. 드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근데 냉이야. 두릅 달래. 오늘 굉장히 되겠네. 재밌었어요. 네. 머리가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원장님, 저는 또 궁금한 게요. 사실 이게 감기가 걸렸을 때 재채기랑 또 이게 비염의 재채기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재채기를 할 때 내과를 갈까 이비인후과를 갈까 이거 고민될 때 이 예. 기침을 저희들이 이제 구별할 수 있는 예.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있는 어떤 경우냐면 네. 있어. 그냥 감기에서 오는 콧물 감기하고요. 알레르기에서 오는 비염 감기의 차이가 제일 큰 게 뭐냐? 기간입니다. 기간. 예, 그러니까 뭐냐면 콧물 감기는 올해가 일주일, 2주일 가는데 네. 우리가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 물질, 아까 얘기한 꽃가루 같은 거, 네. 콩메아 같은 그 알러젠, 그 알러진이 없어지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수개월 동안 나올 수가 있어요. 꽃가루가 계속 나오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 만약 먼지 알러지 같다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알레르기 검사에서 알러젠 검사라고 아까 원인 찾는 네, 거 네, 하고 네, 네. 그다음에 몸속에 이제 그 미네랄 중에서 우리가 그 구리가 많거나 아연이 떨어지면 이게 알레르기가 잘 생겨요. 네, 네. 그걸 검사를 해서 그다음에 알레르기 치료를 하게 되면 많이 좋아지니까 내가 콧물 감기가 너무 오래 간다 할 경우는 꼭 알레르기를 의심해봐라. 그렇지. 예.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봄철 우리 건강을 위해서 면역력 높이는 3가지 비책을 한번 알려주시죠.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네네. 첫 번째, 잠 잘 자라. 잠 잘 자라. 예, 잘 잠을 잘 자고. 못 자게 되면은 네. 6시간 이하를 자게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우리 하루에 암세포가 하루에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많이 무려 3,000개씩 나와요. 그게 없어지는 게 면역이기 때문에 잠을 자라. 두 놀랍네요. 번째는 뭐냐? 뭐지? 숨을 잘 쉬어라. 숨? 예. 저기 현우 씨 코골아 안 그래? 잘 모르겠어요. 술만 먹으니 골 거예요. 네. 술만 있고 골고 나면 그 다음에 아침 목이 아파요. 왜? 아.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입안이 네. 마릅니다. 입안이 마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코 쪽에서 우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그럴 수 없애는데 있죠. 그때문에 예. 되고 그래서 꼭 숨을 갖다 입으로 잘 쉬나 보고 세 번째는 뭐냐? 햇볕을 많이 쬐어라. 햇볕을 많이 쬐면은 비타민 D가 많이 올라오는데 비타민 D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네. 호흡기 질환을 줄여주는 면역력이 네네. 올라가고요. 아. 대장암이 절 걸립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없는 날 네. 또는 네, 마스크를 네. 제대로 착용하시고 네. 이런 네.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미세먼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세 분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